안녕하십니까, 알프레드. 아, 안녕하세요. 어떻게 미국이에요? 아니요. 저 한국입니다, 지금. 언제 왔어요, 한국에? 아마 저희 이번 11월에 아마 저희 미국 갈 것 같아요. 아, 11월이에요. 네네. 저희 그 11월에. 미국에 있는 친구는 한 명이에요? 네. 미국에 있는 팀원은 그 LA에 한 명 있습니다. 아, LA에. 네네. 혹시 그럼 지금, 저희 네, 팀원 한 명 있는데 그 들어오고 나서 네. 시작해도 될까요? 아, 팀원이. 당연하죠. 들어오라고 네네네. 하십시오. 네네. 그 신한결 이사님 아마 접속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오시진 않은 것 같네요. 잠깐만. 음. 네, 대표님 저희 팀원 다 들어왔습니다. 그 진행 상황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면, 네, 1회차하고 똑같이 진행되긴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그 투자 제안서 올려놓으셔가지고 발표하시면 그거 피드백을 해드릴 거고, 네, 특히 이제 1회차 같은 경우에 그 10개 회사 역시 똑같이 들어와서 2개가 투자 의향 받고 이미 그다음에 4개가 투자 논의 중이고 그리고 이제 4개가 이제 더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2회차도 이제 1차 이번에 이렇게 끝나면 한 번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2회차가 어떻게 되냐면 벤처 캐피탈이 이제 직접 이사급 내지 팀장급 수석 심사역이 이제 아마 멘토링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실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네. 투자 의향을 밝히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 음, 그래서 2회차부터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업그레이드 된 다음에 이제 데모데이 때, 11월 중순이잖아요. 데모데이 때 이제 20개 이상의 VC가 올 거예요. 보통 저희가 이제 한 연간 120개 VC랑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투자 유치를 한 4, 500억 시키니까. 근데 이제 20개 정도 오면은 꽤 괜찮게 그 후속 미팅을 가져보자 이렇게 반응을 받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게 논의가 될 것 같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지금 이제 오늘 발표할 때 이런저런 피드백, 내용, 고려사항, 고민사항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공유하기로 해가지고 띄워주셔서 네.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이실까요? 보입니다. 네, 네. 네. 그럼 발표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예, 혹시 대표님 발표하기 전에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 고양이를 키우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건지 아실까요? 고양이요? 네. 고양이 뭐 먹는 거 아닌가? 먹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에 장표에 나오지 않네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용이 고양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 사료보다 더 많이 쓰고 보험보다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이 고양이 모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시장에 비해서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배설물과 털 관리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63%가 굉장히 고양이 배설물과 털 관리에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니즈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탈취와 이런 배설물 문제를 같이 잡을 수 있는 세계 최초로 커피 찌꺼기 고양이 모래를 개발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주로 타겟을 하고 있는 이 미국 시장 내에서는 미국 소비자는 10명 중 4명이 친환경 제품들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품들 특히나 이제 익히 알다시피 파타고니아나 뭐 올버즈 같이 이런 친환경 기업에 대한 니즈가 있는데 이 친환경 고양이 모래 제품에서도 이런 10명 중 4명이 친환경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대표님 이거 발표 자료가 아니어가지고 혹시 자료를 잠깐 죄송합니다. 바꿔서 좀 해도 될까요? 예, 바꾸세요. 네네네. 잠시만요. 이게 조금 다른 거네. 발표 자료. 아. 됐다. 네. 다시 발표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고양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었고 그래서 이 고양이 모래 전체 시장은 14조 원 정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타깃으로 하는 시장은 전체 시장 규모에서 3.9조 원 정도 되는 미국 시장인데요. 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1위고 고양이를 키우는 10명 중 4명이 이 고양이 친환경 모래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친환경 고양이 모래를 만든다면 소비자들에게 큰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이 제품 하나당 210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세계 최초로 친환경 커피바 고양이 모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환경 커피바 모래인 저희 에티켓은 이게 세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는 높은 탈취력을 가지고 있고 KCL 기준 99.5% 암모니아 탈취 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천연 소재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고양이에게도 환경에게도 무해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연간 한 3년에서 4년 정도 제품을 계속 리뉴얼하면서 한 4,000마리 정도의 고양이를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대부분의 고양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작은 입자에 맞춰서 제품 입자 기호도도 맞췄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3.9조 원 전체 미국 배변모래 시장 중에서 1.17조 정도의 친환경 고양이 모래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깃으로 하는 시장은 1.17조는 친환경 고양이 모래 시장인데 이 시장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서스테이너블 유어스, 스마트캣, 오코캣 같은 제품들인데 다 각각 카사바, 수수, 나무로 만든 모래들입니다. 각각 친환경 제품이라고는 하는데 저희가 그에 비해서 강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탈취력인데요. 다른 제품들은 10에서 20% 정도 암모니아 탈취력을 갖고 있다고 보면은 저희는 99.5%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탈취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가 아무래도 실내에서 키우고 계속 같이 생활하고 화장실도 실내에 있다 보니까 탈취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친환경 제품에 비해서 이 부분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탄소 저감량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친환경 제품 모래들은 전부 다 이런 탄소 저감량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제품 자체로 이제 친환경적인 제품이다 이렇게 제품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은 업사이클을 했기 때문에 탄소 저감량이 이미 저감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적인 요소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소비자의 니즈에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테넥스 이노베이션 랩 엑셀레이팅을 받았었고 그리고 글로벌 최대 펫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인 립벤처 스튜디오에 저희가 립벤처 부트캠프에 저희가 참여를 했었고 한국인 최초로 참여를 했었고 여기는 그 펫 엑셀레이팅 미국에 있는 펫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마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고양이 모래 중에서도 이런
고양이 모래 검진 진단하는 모래로 원 프로덕으로 나온 프리티 리터라는 모래 회사를 이제 5천억에서 1조 정도에 인수했던 사례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좋은 관계로 엑시트 사례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로 맺어가고 있고, 특히 마스 프로그램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벤처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헬시스팟이나 홀푸드, 패스마트, 페코 같은 곳에 입점을 지금 전부 다 논의되고 있는 상태고, 헬시스팟 같은 경우에 8월 중에 입점이 완료가 돼서 제품 200개가 전부 다 팔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투자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미국 세일즈에 좀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기 위해서 모닝 리커버리나 라에 같이 이제 한국 스타트업이 미국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사례가 있는 런치팝이라는 파트너와 같이 함께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B2B로 아까 말씀드렸던 헬시스팟이나 페코 같은 오프라인 매장에 혹은 뭐 도매로 6.5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고 그로스 마진 40% 정도, 그리고 B2C로는 아마존에 17.99에 판매를 하고 있고 14.5% 그로스 마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까지 216억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국내에서는 저희가 베러먼데이라는 그 커피 프랜차이즈인데 저희가 여기에 그 OEM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어바웃펫이라고 GS 리테일의 자회사인데 여기에 지금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한 2,000개 정도 제품을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커피몰의 시장을 넓혀나가는 전략을 하고 있으면서 해외에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헬시스팟이나 홀푸드, 프리티 리터, 홀푸드, 펫푸드 익스프레스와 같은 이제 오프라인 판매를 하고 B2C로는 아마존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매출까지 지금 합쳐서 2026년까지 472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저희가 10억 원의 투자 유치 금액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마케팅비 30%, 미국 운영 27%, 한국 운영 10% 물류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한국 공장 증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월 생산량이 지금 5톤에서 50톤까지 증설할 수 있는 지금 공장 부지와 설비를 지금 확보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 원만 충분히 확보가 되면 캐파가 10배 정도 늘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개발과 경영을 맡은 저와 저기 친환경 마케팅님은 그 미국 사업부와 마케팅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제이 같은 경우는 미국 LA에 거주하면서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B2B 바이어 컨택이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나영훈 CTO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품 업그레이드와 CTO 개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님은 무역 그리고 생산관리 팀장님이 저희 지금 팀원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네. 우리는 아예 특허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지금 저희가 한국 특허는 등록이 되어 있고요. 미국에는 지금 출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약간 사실 소재 기반의 뭔가 차별성, 이게 이제 사실 우리 쪽 차별성의 핵심 포인트이자 한계잖아요. 그 이상의 차별성이 있어요, 지금? 지금 어떤 기술 장벽 부분을 여쭤보시는 걸까요? 아니요, 뭐든 차별성을 만들 때 지금 생각하는 요소들이. 일단은 제품으로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허가 있고요. 그리고 이 커피 찌꺼기가 저희가 가진 기술력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커피 찌꺼기가 이렇게 하루만 지나도 이렇게 썩거든요. 근데 네, 저희는 맞아요. 이 썩는 거를 저희는 방지하고, 그러니까 소재로서 사용을 하려면은 이게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2, 3년 동안 제품을 개발하고 지금 생산 설비를 늘려나가면서 이 커피 찌꺼기 확보나 그리고 카페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유의미한 차별점일 건데, 다른 이제 업체들이 할 수 없는 카페인을 제거하기 위해선 발효 기술이 필요하고 그거에 해당되는 균종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효를 통해서 카페인을 저희 제거를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술력과 노하우가 아마 저희의 차별점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커피 찌꺼기로 고양이 모래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카페인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제품들은 꺼려야 할 겁니다. 소비자들은. 왜냐면은 대부분 소비자분들은 카페인이 동물에게 안 좋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아마 차별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게 장표로 2-3장 더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네. 얘들은 마케팅 기반의 역량으로 사업하는 회사구나. 그래서 열심히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유통 채널 확대하긴 하는데 생각보다 더디네. 근데 그 대신
돈은 또 많이 들어가는 구조네라고밖에 안 받아들일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가 고민이 그 커피 찌꺼기 자체를 왜 골랐는지, 그 다음에 왜 커피 찌꺼기 형태에서 이게 상품화가 되는지, 그 다음에 왜 이게 고양이한테 좀 더 좋고 실제 소비자한테도 가성비가 높은지, 이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내용이. 네네. 그렇게 해서 커피 찌꺼기 자체를 여러 가지 이 단계를 거쳐서 혹은 필요한 단계를 거쳐서 상품화 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고도화돼서 다양하게 또 다른 상품이 나올 거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트라이얼 에러를 거쳤고 여기서 어떤 기술력이 확보됐고, 그 다음에 그 기술력 확보된 거 가지고 지금 이제 공정 표준화를 작업했고, 그 공정 표준화에 의해서 품질 관리가 확실히 되고 있다. 이게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거기에 들어가야지. 이번에 VC들이 약간 그런 걸 좋아하는 다 VC들이기 때문에 다 기술성에 대한 이 최소한의 그 대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마케팅적 그 VC는 안 와요, 잘. 네네. 게다가 판교 스타트업이라서 그런 걸 기대하고 또. 아, 네네네. 그게 이제 그게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상품은 그러면 라인이 하나예요? 지금 미국에서 가 있는 거는 상품 라인이 사실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뭐죠? 하나는 에티켓이라고 하는 아까 보셨던 이 커피박만 순수하게 들어간, 아니 커피박과 이제 들어간, 그리고 하나는 그 저희 에티켓 제품 라인에, 그러니까 커피박 모래에 이제 카사바 모래라고 해서 응고력을 더 강화한 모래, 이 두 가지 라인업. 그러면은 후자가 어떤 장점이 있어요? 후자는 응고력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건 약간 호불호가 있는 차이인 거라서 응고력을 강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후에 상품 라인 더 늘리는 건 없어요? 지금 현재 이 계획상에서는 2026년까지는 일단 고양이 모래로서 성장하는 것을 기반으로 했고요. 그 네. 이후에 저희가 중간중간에 라인업을 뭐 한두 개씩은 늘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커피 찌꺼기에서 베리에이션을 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커피 찌꺼기에서 베리에이션 주는데 네. 그걸로 의미가 있는 상품 라인이 없어요? 만들 수 있는데 기획 단계라서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던 건데, 이게 커피박 패드도 있고요, 사실. 네. 커피박, 그러니까 강아지 패드 음. 같은 부분도 있고, 뭐 그 어제 업사이클링으로 만든 뭐 화장실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아직 근데 이제 기획 약간 그렇게 단계에서. 되면은 말이 안 되는 구조고, 왜냐면 네네. 그거는 완전 다른 공정이 필요한 거고.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약간 부족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아마 VC들이 이제 경험치가 많은 뭐 한 상무급, 본부장급 VC는 느낄 텐데, 상품 라인을 만들 때 어떤 공정에서 그대로 유사하게 공정을 가져가다가 끝단에서 약간 바꾸면 상품이 되는 것들에 대한 경험치는 별로 없구나라고 느낄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모래를 만들었잖아요. 커피박 네네. 활용해가지고. 그러면 커피박을 활용해서 애한테 좀 약간 그 커피박의 강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좀 강화시켜서 뭐 이렇게 이 발 운동, 애들 팔 있죠, 발. 네네. 그 왜 발끝 뭐 이런 부분들을 돌아다니면서 좀 운동할 수 있는 조그마한 알갱이 같은 운동 알들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닌가. 예를 자극을 주게. 들어서 거죠. 네. 발바닥에 자극을 주게, 다리를 많이 효과적으로 쓰게, 약간 재미있는 고양이 크기를 고려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크기의 그 그러니까 일종의 축구공 같은 거예요. 축구공 같은 거. 이해되시죠? 네네네. 커피박 같은 걸로 만들어진 조그만한 뭐 축구공 같은 거, 고양이 축구공.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그런 라인을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이 회사가 결국은 소재 하나로 다양한 가성비 높은 상품을 만들면서 실제로 엄청 마진을 확보해 가지고 빨리 고객들한테 인지하게 되겠구나라고 느끼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이게 단품이 안 팔리더라도 딴 데서 매출 나면서 추가 고객이 늘어나니까 그 고객들한테 안 써봤던 걸 쓰게 만들고
한 고객당 객단가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음.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품 라인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상품으로 나올 거다라고 하는 장표가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네네.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음음. 그런 게 바로 소재 기반 파이프라인 만드는 거거든요. 음. 소재 기반 파이프라인. 어차피 그 커피박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한 수준의 음. 나름의 이해도와 어떻게 활용해야 될 활용도를 알고 있을 텐데 네네. 다른 형태의 소재를 갖다 쓰기에는 뭐 인력도 얼마 많지 않고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음음. 근데 지금 해왔던 경험치에 의해서는 이것저것 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네. 네. 음. 그러면은 많은 부분이 좀 정리가 될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이. 예를 들어 뭐 그런 커피박으로 그런 다른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네네. 예를 들어 뭐 그 커피의 장점이 어떤 식으로 더 있는지 연구해서 음. 그거를 코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다 더 씌운다든가 아니면 애가 움직일 때 어떤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갈 때 폭신폭신함을 느끼는 마치 뭘 깔아줘 가지고 잔디 느낌처럼 거기서 지나가면서 그걸 느끼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조닝 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고 이걸 테스트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테스트가 되면 이런 식의 상품이 애들처럼 나오게 될 거다. 음. 그러면은 지켜봤을 때 안정감이 들죠. 투자자 입장에서 애들이 단품 하나로 승부해 가지고 장사가 안 될 때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쌓일 텐데 실제 조절을 하면서 매출을 낼 수 있겠구나. 음. 감이 잡히죠. 네네네. 예. 그리고 인제 지금 이 시점에서 회사가 예를 들어 자금을 그렇게 쓰잖아요. 네네. 그럼 자금 집행의 각각 단계들이 어떻게 돼요? 뭐부터 뭐에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미국 마케팅비가 일단 우선적으로 들어갈 거고 이거 장표가 따로 저희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 네. 장표에 있지는 않지만 한국 공장 증설비랑 같이 마케팅비가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한국 공장을 50톤 규모로 만들기 전에 17.5톤 먼저 만드는 거에 한 1억 원, 5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 거기에 마케팅비가 플러스해서 미국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거랑 같이 해서 미국에 보낼 것들 물류비 사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유통 채널 이렇게 깔리는데 네. 그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브랜드 인지도나 브랜드 존재감이 문제될 텐데 네. 브랜드 인지도와 존재감을 높이는 방법은 정리가 돼 있습니까? 회사가? 그 한결님이 얘기하고 있어 가지고 한결님. 네, 네. 잠시만요. 네. 네. 들리시나요, 지금? 네, 네, 들립니다. 들려요. 말씀하세요. 아, 네네. 저희가 미국에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2의 팀원이 있는 이유가 그거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미국에서는 초기에 B2B로 제품이 나갈 예정이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 헬스스팟이라는 저희랑 비슷한 류의 그 하이엔드 반려동물 마켓에서 지금 입점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홀푸드랑도 컨택인 상황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점점 늘려나가기 위해서 이제 D2C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D2C 서비스가 완성되면 이제 저희가 그 전에 이제 런치팝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디업 같은 미국형 미디어 커머스 회사랑 지금 협업하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미국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하니까 경쟁력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걔들 업체가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실제 성공 사례가 있어서 걔들을 썼을 때 이 정도의 성과는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장표가 들어가야 돼요. 그 약간 알겠습니다.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MROI가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지금 잘못하면. 네네. 회사가 그런 부분에 MROI를 잡아내는 수치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수치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나 그걸 보여줘야 돼요. 기본적인 마케팅 ROI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B2B로 했을 때 실제 B2B로 하게 되면 결국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끝단의 사용자, 구매자가 실제로 알아야 되고 상품을. 그래야지 B2B로 구매하니까.
그리고 B2B에 있을 때 그 유통업체 MD, 그 MD가 VMD를 어떻게 해줄 거냐, 어떤 식으로 프로모션과 마케팅을 밀어줄 거냐, 그게 정리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논의하고 있다, 어떤 계획을 가져가게 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바뀔 거다, 이게 나와야 되는 장표가. 네. 아니 유통 채널에 뻔하게 여러 제품 중에 하나로만 깔려 있으면은 고객이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MD랑 이런 이야기하고 MD랑 논의하면서 이렇게 마케팅 그 전략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해 줘야 되는 거고, 투자자한테.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MD랑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할 거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인지도를 높였던 업체가 뭐가 있으니 걔들의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쓰거나 더 나은 방법 쓰거나, 이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사용자, 구매자 입장에서도 우리를 알리는 방법이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아무리 B2B라도.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특정한 도시, 미국의 특정한 도시들, 그다음에 특정한 그 타겟 페르소나들, 거기에 맞게 어떻게 알려가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죠. 그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들어가든, 아니면 일반 유튜버를 통해서 들어가든, 아니면 미니 블로거들을 통해서 들어가든, 트위터를 통해서 들어가든,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서 들어가든, 그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 계획이. 그리고 그때 돈이 얼마 들어간다, 이게 나와야 돼.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제 뭐냐면, 한국에서는 지금 매출이 어떻게 나가고 있죠? 한국에서는 올해 1억 2천 정도 할 것 같네요. 1억 2천. 네. 그러면은 한국에서 1억 2천이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매출은 내년도하고 내다음 년도에. 내년도까지는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24년도까지는 41억, 79억, 216억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10억 내년도 나누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진행해서 나옵니까, 수치가?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공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공장에서 증설을 해서 네. 월터가 지금 5톤에서 50톤까지 늘리면 12억까지 나오거든요, 매출이. 그래서 네, 예. 50억, 그 12억 매출 중에서 이제 해외 매출을 이제 10억 정도 매출 잡고, 나머지가 이제 한국에서 나오는 것들 물량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그다음에 약간 이제 네. 한국에서는 커피바 이렇게 쓰는 고객들 거의 없죠. 우리 만들어 놓은 상품. 한국에서는 저희가 전략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바웃팻이라고 그 펫 그 커머스 중에서 2위 정도 되는 업체예요. 거기에서 지금 TV 제품으로 계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TV 제품 위주로, 그러니까 저희가 OEM 생산을 해서 주는 방식으로 한국에서는 판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브랜드 안 하고 PB로 만든다고 하면 진짜 네. 중요한 건 이제 PB를 만들 수 있는 영업력이잖아요. 네네. 그럼 영업력 관련된 혹은 영업 계획이나 영업 진행 사항 정리된 자료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지금 투자받기 위한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PB로 하나 뚫었습니다. 근데 걔가 2위입니다. 근데 1위, 3위, 4위, 5위까지는 괜찮아서 애들 언제 뚫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한 100K, 500K, 1000K 되는 인스타그래머들이 쭉 있는데, 걔들한테 제안해서 걔들이랑 걔들 브랜드 이름으로, 예? 그래서 걔들 1,000만 원 투자해서 실제 얼마씩 벌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걔들용 PB 브랜드를 또 만들게 해줄 겁니다. 뭐 말인지 아시죠? 인스타그래머들이 워낙 많으니까, 고양이 강아지들이.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마케팅 전략이 지금 살아있지 않아요, 회사가. 미안한데. 마케팅 전략이 막 유동적이면서 약간 체계적이면서 규모적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안 나거든. 이 투자 제안서가 그냥 상품을 잘 만들었습니다라는 식의 느낌밖에 없어. 이게 지금 투자 제안서가. 네네. 그러니까 약간 안 맞아. 이 투자자가 봤을 때 시장에 공략하는 방법이 정교하구나, 이런 느낌이 안 나지. 얘들이 잘 알고 그걸 정교하면서 계속 침투하고 그것 때문에 고객들이 끌려오겠구나, 풀링이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되시죠? 네네. 그러니까 한국 전략, 미국 전략이 따로 나눠져 있으면 거기에 맞게 쫙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라고 느낌이 나야 되는데 안 나. 그래서 그걸 반영시켜야 돼요.
제가 봤을 때도 지금 100K 뭐 10만 이상 되는 사람들 뭐 아무리 못해도 한 몇천 명 있을 텐데 고양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MOQ가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공장 만들어서 진행하면 MOQ가 그러니까 저희 기준에서 MOQ 말씀하시는 거죠? 애들이 만약에 우리랑 계약해가지고 지들 브랜드로 예를 들어 아까 인스타그래머 유명한 뭐 한 300K 되는 분이 자기 그 구성원들한테 한 1년에 한 10,000개 정도만 팔고 싶다 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저희 MOQ는. 그럼 얼마예요 금액이? 2,000개 기준. 2,000개 기준으로 하면은 뭐 한 2천만 원, 뭐 1,600만 원, 1,6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입니다. 그러면 8,000원에서 10,000원이네요? 네, 그렇죠. 8,000원에서 10,000원. 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 얼마에 팔아요 그거를? 소비자가가? 아마 소비자가 기준으로는 25,000원일 겁니다. 나쁘지 않네. 그럼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음, 1,600만 원을 어떻게 결제를 이끌어낼 거냐의 싸움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분을 위한 시제품형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음, 예를 들어 100만 원만 딱 넣거나 50만 원만 딱 넣으면 몇 개를 딱 만들어주고 이해되시죠? 그걸 네네. 올려봤는데 반응이 좋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회사의 문제점이 이거라니까요. 이런 안정적 매출을 내기 위한 디테일이 없어요 지금. 음, 그거를 꼬박꼬박 하루하루 실천해가면서 매출이 나도록 끌고 가야 되는데 한국이든 해외든 그게 없어 지금. 하루하루 할 때마다 매출이 나. 하루가 지나면 매일같이 매출 나겠구나라고 하는 정교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니까. 음, 그게 딱 정리되는 순간 진짜 매출이 많이 날 거라고. 왜냐하면은 제품 똑바로 만들어서 계속 늘리니까. 그리고 직접 공장까지 운영하면 그 공장 운영하면서 또 보완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몸에 고양이의 털이나 몸에 좋은 형태로 그다음에 걔들 감성이나 걔들 코에 좋은 후각에 좋은 아니면 걔들 촉각에 좋은 형태로 계속 이런저런 걸 더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괜찮은 게 또 나올 거 아니야. 공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다 빠졌잖아.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이. 애들은 괜찮게 돈 넣어놓고면 매출 꽤 괜찮게 나면서 알아서 잘 크겠구나.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회사에 대한 성장 전체의 흐름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좀 어차피 줌 녹화본이 돼 있으니까 잘 반영시켜가지고 좀 보완을 많이 해주세요. 네네네. 그래서 국내 시장, 해외 시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생산 공정과 특허, 그다음에 커피박을 활용한 추가 상품 라인 이렇게. 그게 들어가면 뭐 지금 얼마입니까 밸류에이션? 30억에 3억입니까? 20억에 2억입니까? 10억 총 금액은 10억이고요. 저희가 80억에 10억 하고 있습니다. 80억에 10억. 아마 이게 쉽진 않을 텐데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35억에서 50억 사이로 이야기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7억에서 한 8억 이야기 많이 될 거거든요. 6억이나 한 8억 사이로. 네네. 한번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보시고. 네네. 100억에서 10억은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고. 특히나 만약에 100억에서 10억 되려면 더 디테일해야 돼. 내용이. 더 체계적이고. 네네. 네. 그래서 마케팅 쪽 파트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원래 어쩔 수 없어요. B2C 기본으로 만들어지는 상품은 기본적으로 그 정교한 마케팅 체계가 잡혀 있어요. 기본이 기본. 네. 그리고 한 3년 지나면 애들이 시장에서 어떤 지위를 갖겠는데 아니면 시장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겠는데 라고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그래서 투자를 하거든. B2C는 무조건. 네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고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이게 줌 일단 녹화본이라서 줌 녹화본 올려드리고 네네. 또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네네. 한번 보시면서 한번 더 보완을 해주시고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공격적이라서 나쁘지 않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다른 회사들 뭐 쇼핑몰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레벨인데. 네네. 근데 우리는 이제 공장 운영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확대할 겁니다. 그다음에 OEM으로 줄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저런 다양한 형태로 아마 사업을 확대할 겁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타트업의 그 성장 방향에서는 딱 맞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의 그 과정, 네네. 그렇게 되는 데에 대한 단계,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프로세스가 잡혀가는 내용, 이게 없으면 투자는 힘들어요.
네네네. 딱 뭐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는데 잘 잡아주신 것 같아서 한번 그러니까. 반영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투자 받았으면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야죠. 감사합니다. 아, 국내도 받고 해외도 받고 두 개 다 받아야죠. 예? 해외는 지금 받으려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립벤처스 그 부트캠프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스튜디오 네.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 네. 단계가 200K, 20K, 200K인가? 한개는 200K죠. 네, 맞아요. 200K 그 투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도 일단 지원할 거고 그거 하면서 한국에서도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200K는 뭐길래 200K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그 투자 금액이 20만 달러일 거예요 아마. 20만 아, 달러. 오케이. 네, 20만 달러 투자하고 그리고 그래서 프로그램 200K구나. 네. 그래서 투자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들어가고. 근데 아마 걔들은 그럼 얼마 걸려요? 그런 200K 프로그램은 시간이? 시간이 아마 한 제가 알기로는 1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들어가면 올해 네. 말부터 들어갑니까? 내년 초부터 들어갑니까? 내년 초부터 들어갑니다. 내년 초부터. 네. 그리고 아. 저희가 GS 아까 말씀드렸던 그 GS 리테일 쪽이랑은 투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 투자를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팁스 들어가면서. 그래서 GS가 이번에 팁스 들어가면서 저희 같이 한다고 얘기를 논의 중에 있긴 합니다. GS가 지금 팁스를 운영 안 하죠? 지금 운영합니다. 올해부터. 아, 운영하고 있구나. 네. 올해부터. 네. 오케이. 그러면은 뭐 그런 부분들도 잘 이야기를 해서 넣으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되면 될수록 더 호감을 느껴요.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첫 발표하구나 이렇게 하는 기업보다는 네네. 벌써 다른 데서 이미 호감을 받고 있고 그런 부분에 좀 더 규모 있게 투자를 받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하면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고. 아, 알겠습니다. 네. 네네. 하여튼 오늘 영상 잘 들으시고 네네. 잘 백업해서 꼭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